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중에 다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몰려옵니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며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고 놀라서 벌떡 일어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다리를 부여잡게 됩니다. 그 통증은 마치 누가 다리를 움켜쥐고 비트는 듯한 느낌. 다리는 펴지지도 않고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더 아프고 식은땀이 흐르고 맥이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몇 분이 지나고서야 서서히 가라앉는 통증. 하지만 이미 깊은 잠은 깼고 그 여운이 하루 종일 몸에 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두려움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과 마주하며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무서워요. 자다가 자꾸 깨어서 하루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병이 시작되는 신호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응급처치법, 재발을 막는 생활습관, 그리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까지 총 6개의 파트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며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식습관, 수면 요령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최근 들어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또는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다리 쥐, 오늘 이 영상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유독 밤에 그것도 잠든 사이에 쥐가 날까요? 낮에는 멀쩡했는데 깊은 밤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다리가 뒤틀리는 듯 아프다면 그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며칠 전 70대 이정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자다가 쥐가 나서 잠을 못 자요. 낮에도 아픈데 밤마다 겁이 납니다. 제가 여쭤봤죠.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밥 먹을 때 한 컵 정도요.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근육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 농도가 흐트러집니다. 그럼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하면서 쥐가 쉽게 생깁니다. 특히 60세 넘으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다리 끝까지 피가 잘 안 가요. 혈액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해요. 산소도 덜 받고 노폐물도 못 빼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쥐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가운 분들, 하루 종일 오래 서 계신 분들은 다리 혈류가 막히기 쉬워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근육 피로 누적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고 장시간 서서 요리하거나 손자 돌보느라 무릎에 힘 많이 주셨다면 다리 근육이 많이 피로해져 있습니다. 근육이 지치면 자극에도 민감해져요. 그러다 밤중에 툭 자극되면 쥐가 나는 거죠. 네 번째는 수면 중 체온 저하예요. 밤이 되면 몸의 체온이 내려가는데 특히 다리는 쉽게 차가워지죠. 맨발로 주무시거나 이불을 얇게 덮고 주무시면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엔 양말만 신고 주무셔도 쥐나는 빈도가 확 줄었다는 분도 계세요. 다섯 번째, 기저질환입니다. 당뇨,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이 있으면 근육과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올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은 신경 끝이 무뎌지거나 예민해지기 때문에 밤에 더 자주 쥐가 납니다. 여섯 번째는 복용 약물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전해질을 빠져나가게 하거나 근육 수축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바꾸고 나서부터 쥐가 자주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혼자서 약을 끊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도 줄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엔 무시하던 작은 자극도 지금은 더 크게 받아들여져서 쥐가 더 자주 더 아프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중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복합원인입니다. 쥐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컨디션, 수분 상태, 혈액순환, 근육 피로도까지 모든 게 엉켜서 발생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처방 하나로 해결되지 않고 생활 습관, 음식, 운동, 수면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왜 쥐가 나는지 그 원인은 충분히 아셨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쥐가 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움직이면 더 아플 것 같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땐 더 무섭고 불안하죠. 진료실에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순간에는 그냥 얼어붙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저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맞습니다. 쥐는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쥐는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근육을 천천히 풀어줘야겠죠? 첫 번째, 다리를 곧게 펴는 겁니다. 쥐가 난 부위가 종아리라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으로 발끝을 잡고 서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무릎은 쭉 편 상태를 유지하고요. 처음엔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절대 멈추지 말고 10초 이상 유지하세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경련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쥐가 난 부위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듯 천천히. 절대로 세게 누르거나 때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70대 박 할아버지가 쥐가 나면 손바닥으로 세게 탁탁 때리셨다는데요. 결국 근육에 멍만 생기고 통증은 더 오래 갔습니다. 근육은 놀라면 더 긴장하거든요.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쥐가 난 부위에 올려주세요. 온기가 혈액순환을 돕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짧게 걷기입니다. 쥐가 어느 정도 풀리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방 안을 몇 걸음만 걸어도 좋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걷는 동안 혈액이 순환되면서 남아있는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다섯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쥐가 나는 원인 중 하나가 수분과 전해질 부족이라는 것 앞에서 기억하시죠? 쥐가 나고 난 후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셔보세요. 가능하다면 칼륨, 마그네슘이 함유된 보충 음료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쥐는 놀랍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몇 분 안에 풀립니다. 다만 당황해서 잘못된 대처를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알려드린 5단계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밤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법까지 배웠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고통스러운 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죠. 한 번도 아니고 자주 반복되면 무섭고 불편하고 또 생활이 엉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예방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진료실에 오신 68세 김순애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선생님, 쥐나는 게 너무 자주 반복돼서 잠자는 게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꼭 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리 근육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에 6에서 8컵은 꼭 드세요. 그게 어렵다면 물병을 손에 들고 계세요. 시간을 정해서 한 모금씩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 침대에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도 좋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 밤마다 쥐 나던 게 언제였더라 하실 정도예요. 세 번째, 따뜻하게 자는 습관입니다. 다리는 체온이 떨어지면 바로 근육이 뻣뻣해지고 쥐가 나기 쉬워요. 양말을 신고 자거나 전기요를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뜨겁게 하면 반대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수분이 빠지니 은은한 온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식사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견과류, 두부, 녹황색 채소 등이 근육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식단에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 저녁 반찬으로 나물 한 가지 추가해 보세요.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 말고 가볍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건을 발가락으로 잡았다 놓는 운동도 좋아요.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면 다리 근육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여섯 번째,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얕아지고 그 틈에 근육이 수축되면서 쥐가 날 수 있어요. 낮잠은 20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오후 3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루틴을 정해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월, 수, 금은 밤 스트레칭, 화, 목은 바나나 섭취, 토요일은 반신욕으로 다리 풀기, 일요일은 산책 겸 걷기 운동.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두면 습관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쥐는 한 번만 나도 고통스럽지만 예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다리 쥐는 대부분 생활 습관이나 일시적인 피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쥐는 그냥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응급실까지 가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제가 늘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 쥐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점점 심해지고 다른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쥐가 너무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특히 밤마다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면 몸속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질환이나 전해질 장애 혹은 내과적인 질환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둘째, 통증이 너무 오래 가거나 쥐가 풀린 후에도 근육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요. 보통 쥐는 몇 분 안에 풀리는데 30분 넘게 통증이 남거나 그 부위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경우는 혈관이나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붓거나 색이 변할 때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만 붓고 피부가 붉거나 푸르게 변하면서 쥐처럼 뻣뻣한 통증이 생긴다면 이건 심부정맥혈전증 같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감각 이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쥐가 났을 때 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거나 무감각하거나 무릎 아래가 시큰하고 쏘는 느낌이 있다면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감각 이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쥐가 나기 전에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식은땀, 호흡 곤란 등이 있다면 전신 상태에 이상이 생긴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쥐 증상 하나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신속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73세 최 어르신도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오셨고 검사해 보니 하지정맥류와 전해질 이상이 같이 있었어요. 치료 후 쥐도 사라지고 잠도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결국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번엔 진료실에서 자주 만난 분들의 실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74세 김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처음엔 물 많이 마시면 괜찮겠지 하셨는데 한 달 넘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불안해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검사해 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고 근육 긴장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자기 전 스트레칭과 따뜻한 찜질을 실천하셨고 무려 2주 만에 쥐가 나지 않는 밤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숙면했어요 라고 하시던 그 표정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69세 조 어르신입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그 부위가 멍든 것처럼 아프고 한동안 걷기까지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심부정맥혈전증 초기 단계였고 즉시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쥐가 단순한 경련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번엔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바나나를 매일 먹는데도 쥐가 나요. 이거 효과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바나나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안정시키는 데는 좋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식단 전체, 수분 섭취,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셔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쥐가 나면 그게 근육에 무리가 간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피곤했거나 오래 서 있었거나 혹은 무리해서 움직였거나 그런 상황에서 근육이 지치면 작은 자극에도 쥐가 날 수 있어요. 운동하고 난 뒤 혹은 집안일 많이 한 날 밤에 특히 자주 생기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쥐가 자주 나면 병원 꼭 가야 하나요? 제가 드리는 답은 분명합니다. 하루 이틀 반복되는 건 지켜보셔도 되지만 일주일 이상 매일 쥐가 난다. 거기에 감각이 이상하거나 통증이 오래간다. 그럼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선생님, 쥐가 자주 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만 특별히 관리해도 괜찮을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는 건 그 부위의 근육이 약해졌거나 혹은 너무 긴장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자기 전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 마사지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확실히 편해졌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사례나 질문들 중에서 혹시 이거 내 얘긴데? 싶은 게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들르세요.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더 자주,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몸의 체온 조절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자는 중에도 다리에 쥐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일별로 하나씩 실천하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점심쯤엔 바나나 하나 드셔보세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자기 전 다리 스트레칭 5분. 침대에 앉아서 발끝 당기기, 종아리 부드럽게 문지르기 어렵지 않아요.
수요일엔 반신욕이나 족욕 어떠세요? 따뜻한 물로 몸을 데우면 근육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실 겁니다. 목요일은 식단 점검하는 날입니다. 두부, 고구마, 시금치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로 식탁을 한번 바꿔보세요. 금요일엔 가볍게 걷기. 집 근처 공원도 좋고 마트 돌면서 천천히 걸으셔도 좋아요. 20분만 걸어도 다리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토요일엔 다리 온찜질과 발 마사지. 발바닥, 발가락, 종아리까지 천천히 눌러주면 일주일 쌓인 피로가 풀릴 거예요. 일요일엔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 낮잠은 20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하시고 지금까지 실천한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요일별로 하나씩만 하셔도 무리 없이 쥐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쥐는 대부분 수분 부족이나 근육 피로, 혈액순환 저하 때문에 생깁니다. 둘째,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리 펴기, 마사지, 찜질, 물 마시기 순서로 대처하세요. 셋째, 자주 반복되면 기저질환이나 약물 영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하루 10분의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밤을 만들고 그게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생명을 살리는 재활의학 정보 나눔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